오늘 방송은 경영자 보험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법인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몇 가지 세무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네. 뭐 돌아가시면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뭐 그땐 당연히 이제 정권상에 나와 있는 금액 한도 내에 지급한다면 이제 송금 탄입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준다면 그거는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죠? 소득세. 두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유족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유족보상금으로 지급 시 이제 지배주주는 송금 불산입니다. 비용 처리가 안 예, 된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있다. 경조비라고 돼 있잖아요. 경조비 또는 이제 위로금. 위로금이나 경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는 게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송금 산입이 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장법에서 유족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 1000일치, 1300일치 정도를 사회적 통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논쟁의 소지는 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 대신에 세 번째 이제 업무 외 사망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업무의 사망. 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지급액에 대해서 상속세는 반드시 과세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험을 실질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상속세도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고 소득세 줄이고 일석이조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은 큰일 나요. 그 얘기는 품 먹으면 암도 고치고 혈압도 고치고 백년 삽니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전 예규에서는 법인이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으나 현재는 불입기간 동안 손금 산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입금 산입하는 것으로 판시되어 당장 법인세 절세에 대한 니즈가 높은 기업에게는 다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험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원금이 되는 거고요. 네. 원금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익이 쌓인 거잖아요. 네. 이 종전에는 매년 요 쌓인 부분은 자산으로, 네. 이 부분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빼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년도 예규부터는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불입한 거 다 전액 비용 처리해. 대신 이거 나중에 해지하면 다시 법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전액 다시 수입으로 잡아. 입금 산입해라. 예.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이게 이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다만 이제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어차피 발라낼 바에는 그냥 이렇게 비용 처리로 회계하고 어차피 나중에 갖고 들어오니까 그때 한 번에 입금 산입하면 오히려 이게 절세가 아니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낼 수 있죠. 더 낼 개연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굳이 이거는 어떤 조세 회피 목적이거나 부당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당장 법인세 절세에 대한 니즈가 높은 기업. 그렇죠. 네, 당장. 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 종전의 예규를 읽어드리면 내국 법인이 퇴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 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스 부분은 네, 송금, 네. 이제 프로핏 적립액 부분은 캐시밸류 부분은 입금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피보험자인 임원, 대표이사 포함의 퇴직 시점, 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관의 경과에 따라 손금 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입금 산입하는 것임. 이건 이제 이런 로스 프로핏 개념이 아니고 불이익 기간에는 비용, 나중에 다시 법인에 환입될 때는 이때 수익으로 인식해라 이런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다 이러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대표 임원의 퇴직 정년을 예상할 수 없다. 뭐 대표가 나 10년 후에 할까 이게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해야 돼요. 이제 만기가 따로 없다는 거죠. 만기가 없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네. 내가 뭐 90살에 죽을지 80살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되는 보험.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충족이 되게끔 만든 게 이제 보통 경영자 정기보험이라는 형태로 네이밍이 돼서 아마 CEO분들한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렸죠. 그럼 내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구간엔 10%, 20% 법인세율입니다. 법인세율이 이렇게 기간마다 다 다르겠죠. 네. 어떤 때는 뭐 10%일 때, 20% 적용될 때, 그죠? 20%일 때는 불입한 보험료 전체의 20%를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10%일 때는 10%밖에 못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7년 차에 내가 보험을 한꺼번에 해지했더니 해지환급금이 한 번에 들어오면서 그게 다 수입으로 잡혀버렸어요. 네. 그럼 이 경우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남겨버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기업은 이렇게 10%, 이것도 20%, 다 위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여긴 7년차까지 가지 않고 네. 약간 환급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건 네. 환급금이 7년차에 100% 됐을 때 이 행위를 한 거니까 오히려 이게 손실이 났다는 거고 오히려 이 기업은 6년차 때 오히려 손실이 많이 났어요. 이 기업이.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회입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이너스 난 거를 이걸로 메워서 실제는 이제 법인세율이 없는 거예요. 법인세를 안 낸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수지차는 이게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100% 되는 시점까지 채우려고 했다가 네네. 그때 법인세율이 높은 구간이라면 이것도 다 20% 구간이었으면 똔똔이 되겠죠. 네네네. 근데 어떤 한 해는 뭐 10%, 어떤 때는 뭐 안 낼 때도 있고 막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20%일 때 100% 환급금을 환입된 금액을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아버리면 그게 다 법인의 영업의 특별이익이 돼버리니까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만기 돼야지라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만기 전후해서 회사라는 게 이익이라는 게 늘 부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손실나도 흑자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손익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타이밍 때 조금 원금 대비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보험을 환입하는 게 세무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경영자 보험이라 뭐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이라는 그 확정 부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단점이 이거죠. 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가 100%인데 네. 이때 반드시 퇴직금을 가져올 수 있냐? 뭐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그때 퇴직 시점을 어느 정도 저울질하고 있는 거 실현 가능성이 높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CEO는 법인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 또 가압승계를 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직을 약간 물러놓고 뭐 사내이사나 다른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관여를 하지 100% 경영에서 손 뗄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퇴직금하고 법인에 들어온 걸 퇴직금으로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여러 경위 중에 아주 드문 경우일 수 있어서 그걸 하나의 도식화처럼 설명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 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경영자 보험, 보통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하죠.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우발채무나 이런 확정부채에 대해서 하나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1차적인 거죠. 1차적인 거. 그거를 가장 가성비가 높게 가장 적은 보험료로 그 리스크를 최대한 이전시킬 수 있는 재무적 툴로서의 의미가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인해서 비용 처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 받는 걸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지금 그런 구매 활동을 하는 게 내 개인의 사익 추구가 아니잖아요. 사업의 유지나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10개월치는 내가 내지만 2개월치는 국가가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기업이 구매하는 보험은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는 게 2, 3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이익이 나고 수익이 나고 부침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업들 중에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기업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이게 기업에 손실이 났을 때 손실난 기업도 실질적으로 손실이 났다라고 손익신고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뭐 소장님도 많이 실무상에서 보셨지만 대부분 이제 이익이 난 것처럼 손익을 조정을 해서 그렇죠.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시기에 이제 이 보험을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다시 환입을 법인에 시켜버리면 이 세금적으로도 결국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 순수하게 이거는 그런 사업보장의 기능으로만 쓰고 퇴직금은 따로 마련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리스크에 미래에 과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 아이템에 이제 그런 기능을 다 담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정교하고 디테일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어떤 이 리스크에 관련된 강의를 좀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중소기업 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책임과
책임이라는 건 또 어마어마한 또 이 부채감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대표님들께서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보험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어떤 사업 보장을 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을 지금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CEO가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운전대에 앉았는데 뭐 내가 경찰을 몰 수도 있고 리무진 몰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비행기 파일럿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탁월한 운전 능력,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심정이 어떨까요? 그 사실을 알면. 근데 그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아낀다고 생각했다가 실제 그게 현실화되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샀는데 책임보험료 아깝다고 그냥 면허증만 들고 차를 몰고 나가는, 만약에 기업에서 차를 샀는데 직원 중 누가 하나가 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운전하러 나간다 그러면 노발대발 난리 날 겁니다. 네, 그럼요. 예, 제가 보기에는 경영주가 똑같아요. 예, 그런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업에 대한 보장 안 돼 있고,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이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구매할 느력이 없거나 구매할 상황이 아닌 기업은 자체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왜냐하면 뭐 저는 보험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아무리 니즈가 있으면 뭐해요. 뭐 건강이 허용이 안 되거나 이미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나버리면 구매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음. 예, 그래서 좀 더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이론적으로는 뭐 이런 기능이 있지만 구매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불임료로 몇십억을 내줘야 되는 보험사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은 이론적으로는 뭐 언제든 내가 구매력만 있으면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매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CEO분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건강이나 이런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